원도 나가고 투도 나가면 좀 힘드니까 일단 원, 투 개념북을 1순위로 생각하고 뭐 워크북 두 번째 준 거 있죠? 일단 워크북 첫 번째 거 끝낸 친구들 한해서 두 번째 거 손대면 되는데 너무나 안 되니까 최대한 뭐 틀려도 돼요. 틀려도 되니까 답을 구하는 과정에서 뭘 했냐. 그래서 여백도 좀 크게 뒀잖아. 왜냐면 여백이 좀 커야 풀이 과정이 엄청 길어서 문제들 자체가. 일단은 그 고난도 문제에 대한 거부감을 좀 없애기 위해서 그냥 관찰하는 걸 좀 했으면 좋겠고. 원의 방정식 나와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56페이지. 자, 앞에서 직선의 방정식 할 때 여러분들 그 개념 구성이 어땠냐면 직선의 방정식 구한, 그 다음에 두 직선의 위치 관계, 그 다음에 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거의 이 세 단락이었습니다. 뭐 중간에 낀 거 중에 두 직선이 수직이다, 아니면 정점을 지난 직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난 직선, 이런 추가적인 내용이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직선의 방정식 구하기, 위치 관계, 그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렇게 됐다면 원의 방정식도 비슷해요. 원방 구하기,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그 다음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중에서도 접하는 경우가 좀 특별하지, 접선의 방정식,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뒷내용에 두 원의 위치 관계까지 한 4단락으로 구성해서 볼게요. 원방 구하기. 자, 사실 원방 구하기라기보단 그 2차 함수 표준형, 우리 기억하죠? 2차 함수 표준형처럼 그냥 우리가 이 생김새를 보고 원에 대한 정보를 이야기하면 돼요. 여러분, 원의 정의가 뭐야? 원 정의가 뭐였어요? 원 정의가 뭐였어? 한 점에서 그죠? 한 점에서 거리가 같은. 그죠? 일정한 거리 위에 점들의 모임, 점들을 모아놓은 도형 이었는데 어차피 필요한 정보는 딱 두 가지야. 점. 근데 디테일에 살린다면 평면이 한 점이라고 하는 게 좋습니다. 왜? 공간이 한 점이라고 하면 뭐가 돼요? 구간의 거죠. 그렇게까지 살려줘야 돼, 사실. 자, 그러면 필요한 정보, 평면이 한 점이 뭐가 된다? 원의 두 글자. 중심. 그 다음 일정한 거리가 뭐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심 읽으면 됩니다. 중심 몇 컴마 몇? 중심 A, B. 그 다음에 반지름은 R. 읽어주면 되죠? 됐나요? 원의 방정식 구하기는 여러분들 그 문제 풀 때 좀 더 볼 거고요. 이 녀석을 어쨌든 가장 많이 쓰는 표준형이라고 볼 거고, 이걸 냅다 전개하면 뭐가 돼? 냅다 전개해서 우변을 0으로 만들어 버리면 일반형의 형태가 됩니다. 자, 특히나 원의 방정식 기본적으로 뭘 만족해야 되냐면 여기 개수가 일정해야 돼. 개수가 1이면 좋겠지만 1이 아니어도 양변을 최고차항 개수, 그러니까 x제곱 y제곱 개수로 맞춰줘서 나눠주시면 다음과 같은 원의 방정식 형태 만들 수 있다. 자, 그 중에서도 뭐 축에 접하는
자, 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중심 좌표에서 그 반지름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다. 다만 이제 조심해야 되는 점이 x축, y축 말고 x축, y축 둘 다 접하는 친구. 우리가 좌표 평면에 따라서 네 종류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자 여기 점의 좌표 반지름은 다 R로 고정시킬게. R 인데 자 R이 양수일 때 요 1사분면 위에 그 원은 중심이 몇 컴마 몇이 된다? 1사분면 위에 1사분면 위에 요 두 축에 접하는 원. 그죠? R, R. 여기는요? 맞아요. 부호를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R이 양수라고 잡아놨기 때문에 여기는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 여기는 R, 마이너스 R. 어차피 이거 관련된 문제에서는 사실 뭐가 좀 조심해야 된다? 부호가 좀 조심해야 된다. 뭐 여기 밑에다가 부호 조심 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원위의 점과 거리의 최대 최소는 그냥 교재에 나와 있는 걸로만 봐주셔도 되고요. 그 62쪽 있죠? 62쪽에 앞에서 평면 좌표에서 제곱의 합의 우리 최대 최소 물어봤던 거 기억하지? 제곱의 합의 최대 최소에서 원의 방정식에서 요 최대 최소를 묻는 경우에는 사실 응용 과정이 따로 하나 더 있다. 그래서 요거는 그 선생님이 22년도 배제부 기출에서도 비슷한 문제 봤는데 그거는 그 워크북 플러스에서 한 번 더 다뤄줄 거고 아마 비슷한 문제 갖고 왔을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위치 관계 똑같이 2차 함수 대신에 원이랑 자, 원의 방정식 뭐 C1은 그다음에 자, 원의 방정식이랑 직선의 방정식 주어졌을 때 위치 관계 똑같아요. 얘도 곡선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만날 수 있는 최대점이 몇 개? 두 개밖에 없지. 두 개일 때, 한 개일 때, 딴 개일 때. 그래서 푸는 방법이 두 가지 있었어요. 뭐 한다? 가장 기본적인 건 연립. 여기서는 보통 대입법 이용한다는데 자 어차피 이 첫 번째 과정 거의 안 씁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게 뭐야? 누구하고 누구 사이의 관계? 요 녀석을 많이 이용한다죠. 자,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D라고 하자. 그림에서는 중심, 그 다음에 직선까지 거리를 각각 D1, D2, D3라고 하자. 자, 그럼 간단해요.
먼저 D1은 누구랑 비교하냐? 반지름이랑 비교하죠. 자, 만약에 중심 사이의 거리랑 중심하고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짧으면 지난 점 몇 개다? 교점이 2개. 자, 여기서 교점 2개라는 말도 원 관점에서 이야기하면은 뭐 활선이 된다. 가르다 할자를 써서. 그 다음에 반지름과 같아지면 교점이 1개. 우리 그때 접선이라고 표현 많이 하죠. 접선. 다음 세 번째. 만약에 중심 사이 거리가 반지름보다 커지면 교점 없음. 뭐 굳이 이야기 안 하죠. 다만 이제 이런 경우에 한해서도 중심하고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 중심하고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 많이 활용한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여기 보이죠? 중심 사이의 거리랑 반지름이 같아질 때 접선이 된다 했지? 이 접선이 굉장히 특별하기 때문에 따로 단락을 구분줘서 원에 접선의 방정식 이야기할 건데, 자, 외우고 있는 친구들 있나요? 기억나나요? 안 외워도 돼요. 아마 머릿속에서 자연스럽게 없앤 이유가 그냥 이것만 쓰면 돼. 이걸 써서 이쁘게 정리한 게 접선의 방정식 공식일 뿐이야. 안 외워도 됩니다. 근데 자, 접선의 방정식 할 때도 먼저 세 가지로 나눠야 돼요. 그 경우를 세 가지로 나눈다. 기울기가 주어질 때. 다음에 두 번째. 원 위의 한 점이 주어질 때. 자, 조심해야 되는 거 아마 세 번째일 겁니다. 원 밖의 한 점이 주어질 때. 이렇게 세 가지. 자, 이 두 경우에는 공식이 어쨌든 주어지지만 얘는 공식이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걸로 풀어주면 다 끝이다. 일반적으로는. 자, 먼저 이 접선의 방정식 공식 쓸 때도요. 기본적으로 뭐밖에 없냐면 중심이 원점인. 선생님, 중심이 원점이 아니어도 공식 있는데요. 안 외우는 게 좀 더 나을걸요? 많이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중심이 원점일 때만 우리가 공식으로 많이 외운다. 중심 원점이 아닐 때는 그냥 무조건 이거 쓰자 라고 구분해 주시면 되고요. 공식 유도 방법도 그냥 이 녀석이 답니다. 자, 기울기가 주어질 때 먼저 다음과 같이 원의 방정식 주어졌을 때 기울기를 m이라고 하자. 그러면 이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이 몇 개 나타나냐면 2개 나타납니다. 위쪽에서 접할 때, 아래쪽에서 접할 때. 실제로 이렇게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면, 자, 여기 직선 하나를 y는 mx 플러스 m이라고 해. 그러니까 우리가 m을 알고 있는 상태라서 사실 여기는 m만 m이나 r로 바꿔서 표현하면 돼요. 이건 공식 유도 과정입니다. 자, 중심이 0,0이고 직선의 방정식 이쁘게 바꿔서 m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n 플러스 n은 0. 자,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쓰면요.
나오는 거리가 누가 되는데 반지름 R이 되게 하면 돼. D는 루트. 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적용해봐. 루트 n 제곱 n제곱 플러스 1 플러스 1 그리고 절대값 절대값 좋아. n. 오케이. n. 왜냐면 0, 0이니까. 자, 이 녀석이 반지름이 된다. 양변에 그냥 얘 곱해버리면 절대값 n이 r 곱하기 루트 m제곱 더하기 1 돼요. 절대값 n이 이 녀석이 된다. 그럼 양변에 풀만 붙이면 돼. 오케이. 자, 따라서 위에다 써야겠다. y는 mx 풀마 r 루트 m제곱 더하기 1. 이게 공식이 됩니다. 내가 반지름이랑 기울기 m 알고 있을 때 뒤에 상수항만 잡으면 되거든요. 괜찮나요? 두 번째, 원 위에 한 점 주어졌을 때. 자, 원 위에 한 점. x1, y1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한 개밖에 없어요.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어야 돼서. 자, 여기도 이 점을 지나는 직선 반지름이랑 비교했을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어떤 걸 쓸 수 있냐면 원의 접선의 성질 쓸 수 있어요. 자, 원의 접선의 성질. 재준아, 원의 접선의 성질. 지금 이미 쓰긴 했거든. 만나는 거 직각이다. 맞아요. 접선과 중심에서 접점이 연결한 선분은 접선과 수직으로 만난다. 이거 근데 설명을 못해요. 이거는 정리 형태보다는 공리 형태로 언급을 하기 때문에. 자, 이 수직 관계를 뭘로 쓰겠다? 기울기로 쓸 겁니다. 자, 중심이 0,0인데요. 내가 구하고 싶은 이 직선의 기울기가 얘랑 수직이야. 여기 점 P라고 할게요. P. 먼저 OP 기울기. 자, 0,0이랑 얘랑 비교하면 그냥 x1분의 y1이 기울기일 거 아니야? 그러면 접선 기울기는, 자, 둘이 수직이 되려면 뭐 하면 돼? 곱해서 마이너스 1 뒤집어주고 마이너스 붙이면 돼. 뒤집어주고 마이너스 붙여주면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지나는 한 점도 알고 있는 거야. 물론 여기 문자로 쓰여 있어서 이게 맞나 싶을 텐데 이게 맞습니다. 자, 기울기랑 지나는 한 점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함수식, 그 1차 함수식 작성하면 돼요. y는 마이너스 y1분의 x1 x 마이너스 x1 더하기 y1 작성 완료예요. 근데 지금 이 형태가 너무 보기 불편하지?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 형태로 이쁘게 작성하면 양변에 y1 곱할게요. y1 y는 마이너스 x1 x 그 다음에 더하기 x1 제곱 y1 제곱 이렇게. 자, 1차항은 넘겨. 원래 상수항도 넘겨야 되는데 상수항은 넘기지 말아 봅시다. 윤지야, 이건 뭐가 될까? 여기 뒤에 동그라미.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 뭐가 돼요? 반지 넓이. 그 넓이는 파이가 붙여야 되는데. 반지름 제곱. 반지름 제곱입니다. 왜요? 이게 뭐냐? 이게 그래프 위에 점이잖아. 그래프 위에 점은 뭐 하면 성립? 집어 넣으면 성립. 집어 넣으면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이 r의 제곱과 같아져요. 그래서 얘는 r 제곱으로 바꾸면 돼. 최종
x1 x 더하기 y1 y는 r 제곱. 자, 얘는 공식 조금 별론데 이거 있죠. 원 위에 한 점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 얘는 공식이 이뻐. 왜? 원의 방정식에서 x 하나 y 하나를 지나는 점으로 대체시키면 되거든. 그래서 가장 많이 외운다면 얘를 많이 외워두는 편이에요. 외우는 그 우선순위를 생각하면 얘를 많이 외워서 쓰고 얘는 그냥 유도해서 쓰고. 마지막 3번 원밖에 한 점. 원밖에 한 점은 사실 푸는 방법이 1번, 2번입니다. 대신에 얘는 그림을 많이 그리게 하는 편이에요. 원밖에 한 점은 뭐 서술할 게 없어. 공식도 없어요. 해서 접는다예요. 자, 근데 원 위에 한 점은 우리가 문자를 2개 써야 되고, 그 다음에 기울기는 문자 하나만 쓰면 되지. 기본적으로 하나만 써도 되기 때문에 기울기도 많이 잡는 편입니다. 다만 조심해야 될 점이 하나 있어요. 자, 접선이 y축에 평행한 경우에는 뭐가 관찰이 안 되냐면 그 기울기 값이 관찰이 안 돼요. 기울기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얘는 그 그림으로 따로 구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림으로 따지면 약간 이런 상태. 원이 있고, 그 다음에 원 밖에 한 점, P가 있는데 접선 중에 하나가 P를 여기다 잡을까? 접선 중에 하나가 이 Y축과 평행한 경우. 역시나 문제 그 예제 문제에서 아마 넣어놨을 테니까 관찰하면 되고, 그 선생님이 위치 관계에서도 아마 써놨을 거예요. 잠깐 봐봐. 69쪽에 Y축에 평행한 직선은 기울기가 정해되지 않는다. 요거 조금. 자, 설명은 이제 2가지만 더 하면 되는데, 이 2가지에 대한 내용은 조금 교재에는 잘 안 하거나, 그 다음에 교재에 있는 내용을 조금 변형해서 진행할 건데, 먼저 여러분 지금 접선의 방정식 중에서도 기울기가 주어질 때, 원 위에 한 점이 주어질 때, 원 밖에 한 점이 주어질 때 이렇게 3가지로 나눠서 문제를 푼다고 했었는데, 지금 원 밖에 한 점 있죠? 원 밖에 한 점이 잡히는 경우에는 접선이 몇 개 생겨? 원 밖에 한 점을 잡으면 접선이 2개 생겨요.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이게 그 몇 년도인지 기억이 안 나도 대제고에서 이러한 문제가 한번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유형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등장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게 내용을 알고 있어도 내용이 자주 나와야 쓸만한데 자주 안 나와서 여러분들이 배워도 그냥 까먹는 정도. 잘 까먹는 정도인데 그래도 설명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약간 저기 공식 있죠?
원 위에 한 점 주어졌을 때 공식. 저 공식이랑 형태가 굉장히 유사해요. 설명도 조금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는데 그냥 핵심은 주인공을 바꿔서 생각하면 됩니다. 자, 봐봐요. 자, 원 밖에 한 점입니다. 원의 방정식은 x 제곱 더하기 y 제곱는 r 제곱이고, 요 원 밖에 한 점 x1, y1 이 주어졌을 때, 자, 여러분들이 구하는 극선의 방정식은 두 접점을 연결한 직선의 방정식을 L이라고 하자. 이 L을 구하는 겁니다. 원 밖에 한 점에서 그 두 접선의 접점을 지나는 방정식. 근데 웃긴 게 이 접선의 방정식 형태가 어디서 많이 봤어? 이 녀석인 거야. 이상하다. 이거 어디서 봤지? 재준아? 어디서 봤어? 맞아요. 그러니까 원 위에 한 점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이랑 식이 똑같잖아. 근데 이상한 점. 얘는 점 밖에 있는데 어떻게 이 직선이 이렇게 주어지냐예요. 어떻게 이 직선이 이렇게 주어지냐? 그래서 이게 아이디어만 갖고 있으면 사실 설명할 게 없거든. 설명할 게 없어요. 자, 여기 A라는 점은 몰라. 나도 x2, y2 나도 이 점 몰라. 이 B점 x3, y3라고 해. 자, 아니 점에 대한 정보도 모르는데 뭐 직선을 이렇게 표현해놨네. 간단합니다. 여러분, 얘는 접선 위의 점이지 직선 위의 접선 위의 점이지 요 빨간색 극선 위의 점이 아니죠. 이 극선 위의 점은 어디 위의 점이냐면 요 직선 위의 점이야. 맞나요? 자, 잠깐만. 그래서 얘네 둘은 접점이었지. 원 위에 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맞나요? 자, 여러분 저 노란색 두 개로 뭘 작성할 거냐면 우리가 저 공식이지. 저 공식으로 작성해 볼 거예요. 자, 요 점 B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잠깐만. 다음에 이렇게. 자, 여기서 각각 요 직선 이름을 붙일게요. 얘는 직선 PB의 방정식. 직선 PB의 방정식. 여기는 직선 PA의 방정식. 근데 여러분 잘 봐요. 이 PA랑 PB라는 직선이 어쨌든 동시에 지나는 점이 누구야? 동시에 지나는 점이 이 P 아니었어? 여러분, 직선 위에 점이 있다. 내가 얘기했지? 집어넣으면 뭐한다? 직선 위에 점이 있다. 집어넣으면 성립이 다시. 맞아요? 실제로 집어넣으면 x3, x1 더하기 y3, y1이 r의 제곱을 등식을 만족해요. 맞아요? 등식을 만족해. 밑에도 x2, x1 더하기 y2, y1은 r의 제곱 등식을 만족해. 지나는 점은 이게 지금 숫자가 얼마인지 중요한 게 아니라 등식을 만족하냐 안 하냐예요.
근데 아까 힌트가 뭐냐면 주인공을 바꿔달라 했잖아. 주인공. 여기 앞뒤 바꿔. 그냥 앞뒤만 바꾸면 돼. 앞뒤 자리만 바꿔. 자리 바꿔봐. 채민아 자리 바꿔서 읽어. x1, x3 더하기 y1, y3는 뭐가 돼요? r 제곱. 여기도 자리 바꿔봐. x1, x2 y1, y2는 r 제곱 맞죠? 이거를 거꾸로 설명하는 거야. 이 자리가 뭐야? x1, x 더하기 y1, y는 r 제곱에다가 뭘 집어넣은 거야? x3, y3 집어넣은 거야. 잠깐만. 내가 이 자리를 문자로 바꾸면요. 이 직선의 방정식은 자 다시 이 직선의 방정식은 누구 점을 지난다 반드시 x2, y2 x3, y3점 지남이 됩니다. 끝났어요. 증명 끝이야. 이해가 안 가는 이유가 여기서 그냥 다 집어넣고 주인공을 바꾸는 그런 행동이 이해가 안 갈 겁니다. 그래서 공식 외울 때 이런 맥락이 있구나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끝났어. 그 다음에 원의 위치 관계. 자 사실 원과 관련된 내용 중에서 좀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가 공통연의 방정식인데 공통연의 방정식 지금 여기 위치 관계 하면서 한 번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는 원과 직선까지의 위치 관계 했다면 원하고 원이 만나는 관계도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원하고 원이 만나는 관계는 기본적으로 뭐랑 비교한다? 중심 사이의 거리예요. 이거는 중심 사이의 거리, 점과 점 사이의 거리랑 반지름의 합차. 자, 이 두 가지로 비교도 하겠다. 자, 문제에서 두 C1, C2의 각각 중심을 O1, O2라고 할 거고요. 뭐 반지름도 R1, R2라고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만나지 않는다. 만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금 이 그림 그리면 돼. 팔이 짧네. 삼각형이 만들어진다, 안 만들어진다? 삼각형이 안 만들어진다. 자, 그러면 R1, R2라고 했을 때 중심 사이의 거리를 선생님이 D라고 할게요. 이 D가 누구보다 크다. R1 더하기 R2보단 크다. 그래야지 안 만나니까 팔이. 자, 그럼 두 번째. 이게 무슨 상태일까? 두 원이 딱 한 점에서 접하죠? 근데 접하는 경우도 사실 두 종류 있어. 이 경우와 이 경우. 그래서 이 경우를 뭐라고 할 거냐면 바깥에서 접한다, 외접한다. 이 녀석을 외접이라 할 겁니다. 자, 외접 간단하죠? 특별한 경우지. 뭐 한다? 중심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에 합의되는 경우. 사실 여러분들이 위치 관계 관찰은 2번 아니면 사실상 4번만 하면 되지. 자, 3번도 이제 뭐 하는 거냐면 두 점에서 만난다 인데요. 이 3번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공통연의 방정식 할 때 이야기할 거라서. 자, 중심을 O1, 그 다음에 O2라고 했을 때 여기도 중심 사이의 거리, 반지름 그려주면 삼각형 만들어지지.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D는 R1 더하기 R2보다 작아진다. 근데 이거 말고 이제 다른 거 설명하려고. 자, 4번 내접한다. 내접하는 경우에서부터는 이제 반지름의 차가 중요해요. 이게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큰 원의 중심 O1, 작은 원의 중심 O2, 그 다음에 접점 뭐 T라고 할게요. 내접하는 경우, 외접하는 경우 둘 다 뭐가 핵심이냐면 기본적으로
중심하고 접점이 같은 직선 위에 놓여 있다. 중심하고 접점이 같은 직선 위에 놓여 있다. R1. 자, 반지름, 작은 반지름에다가 D를 합쳐져서 R1이 됐기 때문에 사실 D를 뭐라고 표현하는 게 좋다? 큰 반지름에서 작은 반지름 뺐다. 뭐 절대값 씌워도 되고요. 내접한다는 반지름의 차가 중심 사이 거리가 된다. 자, 5번은 포함한다인데요. 포함하는 경우 중에서도 뭐 볼 거냐면 동심원 보겠습니다. 동심원. 중심이 같은 경우. 뭐 얘는 그냥 D가 0인 경우지. 근데 이걸 잡은 이유 중에 하나가 결과적으로 여기서는 여러분들 3학년 2학기 때 많이 봤습니다. 뭐 물어봤을 때? 요 현의 길이 물어볼 때. 요 현의 길의 L이라고 하자. 자, 요 현의 길이 물어볼 때는 어떻게 구하면 돼? 맞아요. 피타고라스 이용해서 L은 큰 반지름에다가 작은 반지름 제곱 길이 뺀 다음에 몇 배? 뭐 2배 한다. 이런 식으로 구하는 쪽에서 요걸 많이 물어볼 거고. 자, 이제 3번 빈 공간을 두긴 했는데 이 빈 공간 자, 공통연의 방정식 두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형태가 어떻게 쓰였었다? 다음과 같이 이렇게 쓰였을 거예요. 요 fxy, gxy가 그 도형의 방정식의 는 0 아니고 만약 10만 도형의 방정식을 갖고 있는 등식이다. 항등식 다항식이다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자, 요 녀석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인데 그 중에서도 잠깐만. 여기도 공통연의 방정식은 K가 뭐 할 경우? K가 마이너스 1인 경우는 원래는 원의 방정식이 등장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직선이 된다. 이 직선이 공통연이 된다. 그래서 자, 두 원 fx1, gx1을 동시에 지나는 이 교점의 방정식 중에서도 직선이 공통연의 방정식이고요. 만약에 K가 마이너스 1이 아닌 경우 있죠? K가 마이너스 1이 아닌 경우면 다 원의 방정식으로 바뀌어요. 원의 방정식인데 누구 점을 지나는? 이 두 점을 무조건 지나는 이러한 원. 이렇게 생성될 수도 있고 이렇게 생성될 수도 있고. 근데 원보다는 이제 가장 많이 묻는 형태가 요 노란색. 자, 뭐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시간 안 써놨네. 쓰기 좀 귀찮네. ax 더하기 bx 더하기 c는 여기는 dx, dx, f 이네요. 자, 그냥 둘이 빼주시기만 하면은 a 빼기 d x 그다음에 b 빼기 2 y c 빼기 f 는 0 이렇게 쓰면 되거든요. 선생님, 근데 공통연의 방정식은 뭐 문제에서 많이 쓰나요? 공통연의 방정식 이용해서 뭐까지 구하는 것까지? 공통연 길이 구하는 문제가 최종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근데 공통연 길이 구하려면 기본적으로 공통연의 방정식까지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 지금 봐봐요. 내가 공통연의 길이를 구하고 싶어. 실제로 이 길이를 뭐 D라고 해. 아, 여기 D 인덱스를 봅시다. 실제 길이 여기를 뭐 N이라고 해.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고 싶어. 근데 이걸 구하려면 정보가 두 가지 필요한 거야.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 맞아요?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랑 뭐가 필요해? 반지름이 필요해. 근데 왼쪽을 쓰든 오른쪽을 쓰든 상관은 없습니다. 한쪽만 쓰면 돼. 그래서 내가 이 중심하고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려면 중심은 알고 있으니까 직선의 방정식이 필요해. 맞죠? 그래서 얘를 구한다 생각하면 돼요. 필요한 정보가 반지름이랑 그 다음에 중심 사이 거리. 이거 뭐 해요? 그래서 이 공통연의 방정식은 공통연 어쨌든 길이를 구할 때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얘는 많이 쓴다. 아마 문제는 다 못 풀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연습 위주로 풀어볼게요. 자, 넘겨서 93번부터 볼까요? 93번. 잠깐만 여기 좀 지울게. 아마 요거는 과제를 다는 안 나갈 겁니다. 승아 혹시 켜져 있니? 쓸까? 네, 켜져 있어요. 오케이. 자, 93번. 그래서 여러분들 2차 함수 문제 풀 때도 표준형을 무조건 쓰라고 했잖아. 여기도 똑같아. 우리가 원의 방정식에서 필요한 정보가 중심하고 반지름이기 때문에 중심하고 반지름을 가장 잘 나타내려면 표준형 형태로 나타내야 된다. 그러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바꾸고 시작을 하는 거야. 일반형 형태에서는 문제가 잘 안 물어봐요. y는 x 플러스 k가 자 원의 방정식 넓이를 이등분한다. 동그라미 재준아 넓이를 이등분하려면 반드시 어디 지나야 돼? 중점. 그렇지. 그것 때문에 중심 줘야 돼요. 중심입니다. 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완전 제곱식을 두 번 바꿔야 돼서 이 2는 최대한 빼놓으세요. 최대한 빼놓고 먼저 이거부터 x 더하기 2분의 3 제곱 하고 뒤에 9분의 마이너스 9분의 4 y도 y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빼기 4분의 1 더하기 2는 0. 자 나머지 상수항 다 우변을 넘기면 되는데 지금 상수항이 중요하니 중심이 몇 콤마 몇이다? 마이너스 2분의 3 콤마 2분의 1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k 얼마 나와요? 2. k 2. 네. 자 넘겨서 99번도 해보자. 이 컴마 1을 지나고 x축 y축 동시에 접하는 원의 넓이가 원이 그림과 같이 있다. 두 원의 넓이 합은 물어봅니다.
자, 일단 원의 방정식이 어떻게 생겼을까? 재준아. 이건 그림 안 봐도 돼요. 어쨌든 x축, y축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이라는 설명만 있어도 됩니다. 원의 방정식 어떻게 생겼을까? 네. 윤지야? x축, y축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어떻게 생겼을까? 그 99번이에요. x 맞아요. 그냥 쭉 y 마이너스 r 제곱 이제 다시 가도 돼. 자, 이 녀석 갖다 쓰면 되겠다. 어차피 몇 컴마 몇을 지난다. 2,1 지남 뭐 지난다는 말 대입해달라는 말과 똑같기 때문에 대입해 주시면 r에 관한 몇 차 방정식 얘는 r에 관한 2차 방정식 나올 겁니다. 그래서 r이 몇 개 나와? 2개 나온다 라고 맥락 잡으면 돼요. 2-r 제곱 1-r 제곱 이거 그냥 쓰기 전에 전개하자. r 어디서로 2r 제곱 마이너스 6r 마이너스 6r 그 다음에 뒤에는 상수항이 4랑 1 해서 r 제곱 자 r 제곱 이항하면 최종 r 제곱 마이너스 6r 더하기 5는 0 나옵니다. 여기서 r을 구해도 되지만 문제에선 r 구하자. 누구랑 누구 나와요? 1이랑 5 나오나요? 이게 반지름의 합이었으면 그냥 근각에서의 관계 쓰면 되는데 넓이 합이라고 되어 있죠? 반지름 구한 다음에 제곱해서 하자. 1 더하기 25 파이 빼먹지 말고 해서 얼마 나온다? 26파이 되나요? 자, 넘겨서 몇 번 볼 거냐면 108번 108번 설명하면 끝날 것 같다. 자, 여러분들 108번 문제 본 적 있나요? 문제 본 적 있어요? 108번 문제. 뭐였을까? 맞아요. 내분. 자, 선생님이 그 내분점 할 때 외분점을 원래 쓰면 안 되지만 이 외분점 공식을 쓸 수 있는 딱 유형이 앞에 말고 뒤에 원의 방정식이 한 번 더 있다 했어. 그게 아마 요 문제일 겁니다. 요 문제에서 한 번 더 쓸 거예요. 근데 이 문제 유형은 사실 그게 아니지. 그 우리 수학자가 해야 되나? 이름 기억날까요? 자, 아까 처음에 원의 정의 물어봤을 때 사실은 누군가는 원의 정의를 다른 식으로 설명하면 돼. 이 아폴로니우스라는 사람이 원을 다른 방식으로 정의한 방법을 지금 108번에 소개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원래 푸는 방법은 그냥 그 방정식 그대로 따라가도 돼. 근데
도형에 관련된 성질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접근하면은 사실 이해가 좀 더 편하다. 자, 이거 그래서 결론이 뭐야? 재준아? 108번. 일단 점 P가 그리는 도형이 뭐가 된다? 거기 문제 나와 있긴 하네. 점 P가 그리는 도형이 아니 그 P가 그리는 도형이 어떤 도형이 된다? 한 글자로 나타내면 되는데. P가 그리는 도형이 무슨 도형이 된다? 원이 된다. 아니 거기 기억에 그 우리 힌트 나와 있어. 이거 원돼요. 근데 물음표야. 이거 왜 원이 돼? 여러분들이 그냥 방정식만 냅다 갈기면 원의 방정식 나오는 게 맞거든. 근데 이게 아이디어를 써서 아 이거 원이 될 수밖에 없다. 자, 내용이 두 가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그 각의 이등분선 기억하지? 내각 외곽 이등분선의 성질. 자, 간략히 적어볼게요. 내각만 적을게. 삼각형 ABC, A각을 이등분하는 성분이 BC와 만나는 점을 D라고 했을 때 뭐였다? AB 대 AC는 AB 대 AC는? BD 대 DC. 맞아요. BD 대 CD였다. 근데 이게 잘 봐. 각을 이등분했을 때 이 비례식이 성립한다는데 여러분 문장을 바꿔도 성립할까요? 문장을 바꿔서 성립합니다. 물론 문장을 바꾸면은 이게 닮은 조건이 바뀔 뿐이지 사실은 성립은 해요. 닮은 조건이 바뀔 뿐이야. 성립은 해. 거꾸로 한 거예요. 이 비례식이 성립하면 뭐가 만족된다? 각이 이등분된다. 외곽도 똑같아요. 두 번째. 자, 3학년 2학기 이거 잘 배웠겠지. 반원의 원주각은? (90도) 이 두 가지 내용 쓰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 내용을 쓰면은 기억에 해당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돼요. 네, 이걸 따로 본 적이 있나요? 아, 이렇게 배운 적 있어? 그래? 꽤 자세하게 해주는데. 자, 거기 있는 내용 토대로 이거 좌표 평면에 그대로 안 갖다 박아도 돼요. 그냥 수직선에 갖다 박아. A, B. 자, 이 A점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3, 마이너스 1입니다. 문제에서 3 곱하기 AP는 2 곱하기 BP라고 했는데 바꿔. PA, PB는 몇 대 몇이다? 2 대 3이다. 자, 여기서 A하고 B는 고정된 점인데요. P라는 점은 무슨 점이야? 평면 위를 움직이는 점이야. 평면 위를 움직이는 점. 이게 직선 위에 있을 수도 있고 직선 밖에 있을 수도 있고 평면 위에 있을 수도 있어. 자, 어쨌든 직선 위에 점 찍으면요. 이 녀석이 2 대 3으로 내분할 수도 있고 2 대 3으로 외분할 수도 있죠. 맞아요. 자, 내분하는 점 뭐 C, 외분하는 점 D라고 할게. C도 찍어놓고 D도 찍어놓고 2 대 3 대충 찍읍시다. 다음에
오, 이쪽이 꽤 피. 잠깐만. 자, P라는 점이 평면 위를 움직이는 점인데 문제에서 평면 위에 한 점 P를 잡았을 때 고정된 AB라는 점이랑 뭐가 만들어지냐면 직선 밖에 있을 때 삼각형이 만들어져요. 근데 항상 뭘 일정하게 해야 된다고? 두 B의 관계가 항상 2대 3을 일정하게 해야 된다고. 여기서 자 PA랑 PB가 항상 2대 3이 돼야 된다면 아까 얘기했죠. 거꾸로 쓰겠다고. 비례식을 만족하면 각을 2등분 하는 거야. 어떤 각을? APB라는 각이 2등분 되는 겁니다. 맞나요? 근데 이게 내각만 되는 게 아니라 외곽도 똑같이 B가 돼요. 근데 외곽은 그릴 때 여기서 이 한 변의 연장선이랑 나머지 한 변이랑 만나서 생기는 각으로 이야기를 하지. 거기서 이 외곽에 한해서도 똑같이 비례관계가 적용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도 외곽의 이등분이 됐을 때 저 비례식을 만족한다. 2대 3을. 여기 만나는 점이 각각 C하고 D가 될 겁니다. 그러면 항상 뭘 만족하냐면 여기는 내각이 이등분 되고 여기는 항상 외곽이 이등분 돼야만 해. 그래서 각 C, P, D가 X가 2개 잠깐만. X 하나, 네모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데 X가 2개, 네모가 2개면 몇 도가 돼요? 180도가 되지? 얘가 항상 90도가 돼야 돼. 자, 얘가 고정이고 P가 항상 90도가 된다. 움직이는 점인데 이게 무슨 말이야? 각 CPD가 원주각으로 일정해진다. 그래서 도형이 어떻게 생기냐? 이런 도형이 생긴다. 이런 도형이 C가 제대로 안 잡혀. 이런 도형이 생긴다. 그럼 이걸 이제 우리가 쉽게 구하려면 뭐 하면 돼? 점 D랑 점 C만 구하면 되는데 점 CD가 누구냐? 내분점과 외분점. 여러분들이 빨리 구하려면 공식을 한 번씩 써주시면 조금 더 쉽게 구하면 돼요. 그나마 제일 쉬운 게 뭔지 알아? 문제 줄 때 보통 둘 중 하나는 같게 줘요. 둘 중 하나는 같게 줘서 이게 하나는 최대한 덜 구하게끔 줘. 이해됐을까? 지금 y좌표가 똑같잖아. 그럼 y좌표는 여기 다 똑같이 마이너스 1이야. 내분점, 외분점 공식을 써도 항상 마이너스 1일 거기 때문에 안 써도 됩니다. 그럼 우리 x좌표만 2번 쓰면 돼요. 내분 하나, 외분 하나. 자, 먼저 C 구해보자. 쓰기 전에 공식부터 잡아놓고. 자, 먼저 C는 5분의 2b 더하기 3a. B는 마이너스 1분의 2b 마이너스 3a 해놓고 공식 이쁘게 C는 6 9 잠깐만 6에다가 0이네 0, 마이너스 1 다음에 D는 6에다가 플러스 6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이렇게. 자, C점이 0,-1, D점이 -12, -1. 근데 얘네 두 개가 뭐가 된다? 결과적으로 지름에 양 끝점이 된다. 자, 그럼 우리가 최종적으로 원의 방정식 구하려면 뭐가 필요해? 중심하고 반지름이 필요하잖아. 먼저 CD의 중점이 여기서 중점이 중심이 되는 게 맞아, 재준아? 중점 여기서 그 중점이 중심이 되는 게 맞아요. CD의 중점 구해보자. CD의 중점 둘이 더해서 나누기 2, 둘이 더해서 나누기 2 해주시면 -6, -1. 그 다음에 CD 길이의 반이 반지름일 텐데, 자 0에서 -12까지 거리가 얼마야? 12니까 나누기 2 하면 6인가요? 요 녀석이 반지름이다. 자, 최종 이 파란색 원의 방정식이 x 더하기 6의 제곱 y 더하기 1의 제곱은 36 이렇게 될 거다. 자, 하고 문제 기억니은 뒤로 볼까요? 0,-1하고 -12, -1을 양표점으로 갖는다. 동그라미. 그 다음에 그리는 도형의 방정식은 부호가 바뀌었죠? x 플러스 6의 제곱, y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승우야, 선부 BP 길이의 최대값 얼마야? 선부 BP 길이의 최대값. 눈으로 볼 수 있어? 문장 좀 바꿔볼까요? 원에서 가장 긴 현이 누구야? 답이 12는 아니지. 왜냐면 이게 원 위에 두 점을 연결하는 선이 아니라 하나는 원 위의 점이고 하나는 원 밖에 있잖아. 지금 B에서 P까지라 했잖아. P는 여기 위를 움직이는 친구야. 맞죠? 그럼 언제 가장 멀리 있겠어? 그지? 중심을 지나는 직선이 있을 때 반대쪽.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 P의 최대값은 B에서 D까지라고 하면 돼.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있잖아. 얼마야? 여기가 -12, -1, 여기가 3, -1. 거리가 얼마야? 그래 15. 알잖아. 답이 15. 됐죠? 그래서 틀린 건 니은만 틀렸으니까 기억 디귿 해주시면. 자, 82페이지 111번부터 가볼게요. 과제. 이걸 여기까지 내렸으면 너무 많지 않았을까? 일단은 111번. 원의 방정식이랑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우리가 푸는 방법이 두 가지 있다 했어. 뭐였을까? 첫 번째는 연립한다. 두 번째는 뭘 이용한다? 뭘 이용한다? 뭘 이용한다? 너네 뭐 구상을 해야지 사실 쓰기 좋은데 푸는 방법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이 기억이 안 나면
그냥 열방정식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리고 교점 두개 되는 찾으면 되죠. 그죠? 사실 선생님이 원하는 답변은요. 중심하고 직선 사이 거리가 누구보다 반지름보다 작으면 교점이 두 개다. 이렇게 배터는 줄 알면. 그래서 원하는 거. 자, 중심이 0,0이고 그 다음에 반지름은 3. 자, 여기서 먼저 이거 얻어내고 그 다음에 쓰겠다.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를 d라고 할게요. 요것도 사실 이쁘게 바꿔서 2x 빼기 y 더하기 k는 0. 왜? 공식 쓸 때는 직선의 방정식이 필요하니까. 자, 중심하고 직선 사이 거리 루트 2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분의 0,0 집어넣으면 절대값 k가 3보다 작으면 됐나요? 자, 따라서 절대값 k가 3루트 5, 뭐 대략적으로 생각하면은 5가 루트 5가 2.236이죠? 한 2.236, 6.6 정도 생각해도 됩니다. 자, 절대값 k가 6.6, 뭐 원저리보다 작다. 그럼 생각해봐. 자연수 k라고 했죠? 그럼 누구부터 출발? 1부터 출발해서 누구까지 된다? 6까지 된다. 원래는 사실 제곱을 해서 각각 제곱을 해서 비교를 해봐야 되지만 그 어리만값으로 비교해도 괜찮죠? 그럼 몇 개 나온다? 6개? 됐나요? 근데 이게 정수범위였으면 몇 개다? 정수범위였으면? 재준아, 정수범위였으면 몇 개니? 오케이, 13개. 네, 오른쪽 6개, 왼쪽 6개, 0 1개. 됐죠? 그 다음에 114번. 이거는 접할 때입니다. 접할 때가 많이 나오지. 왜? 중심 사이 거리랑 반지름이 같을 때인데요. 자, 이번에는 뭐 쓸 거냐면 아니다. 이거는 그냥 쓰자. 자, 똑같이 중심하고 직선 사이 거리 이번에는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분의 절대값 a는 3이 나오게 하는. 자, 따라서 절대값 a가 3, 5, 15. 15가 나오게 하는 a 값이 풀마 15일 텐데 문제 읽어보면 양수 a라고 했기 때문에 플러스 15 갖고 와주시면 됩니다. 뭐 여기는 괜찮겠죠? 117번은 넘어갈게. 117번 넘어가고 자, 120번 보겠습니다. 자, 120번 좌표평면 위에 원점을 O라고 하고 즉 원의 방정식 위에 점 P에서 5까지 거리. 자, 이거 내가 문제 풀기 전에 뭐부터 할 거냐면 원 밖에 한 점이랑 원이 있어요. 자, 원 위를 움직이는 점. 뭐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지. 그랬을 때 원 밖에 한 점이랑 원 위에 있는 점을 연결했을 때 언제 가장 길어지냐, 언제 가장 짧아지냐. 이 O에서 P까지 거리의 최대값과 최소값 공통점이 뭘까? 두 점을 연결한 성분이 누굴 지날 때? 맞아요.
OP가 원의 아니 그냥 OP가 맞고 최대 최소 문제 뭐 이렇게 쓸까요? 이렇게 그냥 받고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정보 이 그림 갖다 놨으니까 표준형으로 바꾸겠습니다. x 더하기 6의 제곱 그 다음에 뒤에 마이너스 30입니다. y 빼기 8의 제곱 여기는 그대로 쓸게요. 64가 뒤에 달려있어서 그대로 쓰고 는요. 자, 요것만 이해하면 자, 원의 중심 좌표가 마이너스 6,8 반지름이 얼마? 6인데 자 원점 0,0이랑 중심하고 원밖에 한 점 사이 거리가 중심을 C라고 할게요. 5에서 C까지 거리는 어차피 6대 8대 재준아 6대 8대 6대 8대 그래 이렇게 하면 빨리 나오지. 중심에서 원밖에 한 점까지 거리가 10인데 최대 최소는 누굴 갖고 있냐면 중심하고 원밖에 한 점 사이 거리에서 반지름 갖고 있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는 최대값 물어봤으니까 뭐 하면 돼? 5C에서 R만큼만 더해주면 됩니다. 10에다가 6만 더해주면 얼마? 16 최소였으면 뺐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문제 내용이요 여러분 120번 문제 내용이 어려워지면 122번이 되는 거야. 왜? 122번이 뭘 섞었냐면 앞에서 선분 길이의 합의 최소값 그 형태 있죠. 루트 a제곱 더하기 b-2의 제곱 이렇게 섞어놓은 거 있잖아. 요게 지금 선분의 길이를 나타내는 하나의 등식, 하나의 형태이기 때문에 요것도 여러분들이 치환할 줄 알아야 된다. 넘어가도 될까요? 자, 그 다음에 123번. 아까는 원밖에 한 점이랑 원까지 최대 최소였다면 이번에는 뭐다? 이번에는 원하고 직선 사이 거리 최대 최소예요. 자, 어차피 원 위에 모든 점들이라고 생각했을 때 점하고 직선 사이의 거리를 잴 때는 항상 수선의 반을 잽니다. 수선의 반. 그럼 여기도 결론은 똑같아. 원과 직선이 주어질 때도 어차피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를 D라고 했을 때 최대 최소는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다. 여기를 C, 여기를 뭐 L이라고 하죠. 자, 그럼 똑같이 가볼게요. 여기 중심 좌표는 2,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은 3x 마이너스 4y 더하기 18은 0이라고 했을 때, 자, 중심하고 직선 사이 거리 먼저 구하겠습니다. 이는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6 다음에 16 18 계산해 주시면 5분의 10 30 아니 40. 믿을 뻔했네. 와, 재준아 고맙다. 아이씨. 8. 자, D가 8이면 이 D에서 문제에서는 최소값 물어봤으니까 반대로
반지름 만큼 빼주시면 되죠. 얼마? 8에다가 5만큼 빼주면 얼마? 3. 되나요? 쩔로 와서 자 126번은 이제 뭐 쓸 거냐면 평행하고 중심이 0,0인 원에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 물어봤기 때문에 이번엔 공식을 조금 써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공식 안 써도 되는데요. 그래도 이 단원 하고 있는 만큼 한번 써볼게. 자 먼저 공식은 크게 두 종류. 접방. 자 기울기 m이 주어졌을 때는 r 곱하기 루트 m제곱 곱하기 1. 그 다음에 지나는 한 점 x1, y1. 자, 이 녀석이 공식으로 쓰기 제일 좋다 했지? 이 녀석이 x1, x, y1, y는 r제곱. 원의 방정식이랑 형태가 차이가 없어서 써주면 좋다. 자, 먼저 126번. 자, 2x 플러스 7과 평행하고 플러스 7이 중요한 게 아니라 평행하다 기울기가 같다. 여기서 m이 2라는 소리고 그 다음에 반지름이 얼마야? 반지름도 2네요. 자, 요거 두 개 이용해서 바로 접선의 방정식 만들어주시면 y는 2x 플마 2 루트 5 완성. 자, 그래서 뒤에 y절편 물어봤으니까 y절편이 플러스 마이너스 두 종류인데 어차피 제곱하면 뭐가 된다? 어차피 제곱하면 지워진다. k는 풀마 2루트 5지만 문제에선 제곱할 거기 때문에 얼마 나온다? 20 나온다. 됐나요? 넘어가서 2번에는 자 129번 원의 방정식 위에 한 점 4,5 실제로 집어넣으면 40이 나올 겁니다. 자 위에 한 점이에요. 참고.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 그냥 구해달래. 자 x 하나 제곱 하나 지우고 4 집어넣고 y 하나 지우고 5 하나 집어넣으면 끝이야. 그래서 얘는 공식 쓰는 게 나는 좋다. 나머지는 웬만하면 유도해서 쓰는 게 좋은데 얘는 좋아요. 다만 지금 중심이 0,0일 때만 쓸 수 있습니다. 0,0이 아니면 못 쓰나요? 사실 못 쓴다고 봐. 근데 만약에 쓰고 싶어. 선생님 저 공식 중심이 0,0이 아니더라도 쓰고 싶어요 라고 할 때는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선생님도 그냥 결과적으로 이 방법을 많이 채택하는데 그러니까 공식이 원래는 있어요. 공식이 나도 잘 안 외워. 외우다가 까먹다 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지나는 한 점이 여기서 지나는 한 점이 x1, y1이라고 한다면 이게 x1-a1 x-a 더하기 y1-b y-b는 r제곱. 형태가 비슷해. 그러니까 집어넣는 값 자체들이 다 x 빼기 a에다가 하나 집어넣고 하나는 그대로 쓰고 그 형태입니다. 공식이 있긴 한데요. 이 형태랑 이 형태랑 비교했을 때 얘가 좀 너무 좀 그래. 뭐 써도 되고 안 써도 되지만 다만 얘는 중심이 a, b일 때 지나는 한 점에 대해서 쓰는 공식. 이걸 안 적어도 되긴 하거든. 나도 잘 안 쓸 거라서.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공식이고 두 번째는 뭐 할 거냐면 원의 방정식을요. 중심을 0,0에 갖다 박아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다시 평행 이동시켜버려도 됩니다. 번거로움이 있어요. 원래 있던 원의 위치를 중심에 갖다 박아서 접선의 방정식 구하고 접선이랑 같이 이동시켜버립니다. 그러면 사실 공식 쓴 거랑 똑같고 그 내용은 아마 평행 이동했을 때 한번 써먹지 않을까. 도형이 이동했을 때 써먹을 거라서. 자, 그 다음에 132번. 자, 132번은 무슨 상태다? 여러분, 접선의 방정식이 세 파트로 나눠져 있다 해서 기울기가 주어질 때 위에 한 점 주어질 때 밖에 한 점 주어질 때. 근데 밖에 한 점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안에 한 점인지 밖에 한 점인지 눈으로 안 줄 때가 있어요. 문제에서 안 줄 때가 많아요. 무슨 말이냐? 자, 129번 읽어봐. 위에라는 말이 있죠. 위에. 문장 읽어봐. 위에. 근데 132번 보면은 그냥 점만 줬어. 그럼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너네가 문제를 그냥 그 편향된 쪽으로 해석을 해. 아, 이거 지나는 점이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요. 여러분들이 지나는 점이라고 착각해서 그냥 바로 공식 때릴 수도 있다요. 무슨 말이냐면 너네가 132번에 문제 보자마자 읽지도 않고 그냥 이거 찾아서 체크할 수도 있다. 접선의 방정식 이거 찾아서 이거 맞아요 틀려요? 아니야. 왜? 이거는 지나는 한 점이 아니잖아. 너네가 지나는 한 점일 때만 공식을 이렇게 많이 쓰면은 그냥 아무거나 막 집어넣는 거야. 지나는 한 점이 아닌데. 이해됐을까요? 자, 그래서 사실 그림을 그려도 되지만 안 이게 그리는 쪽이 더 도움이 되는 게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가 뭐였다? 접선이 y축에 평행할 때 그때는 우리가 관찰이 안 된다라고 했었는데 그 경우에는 뭘 봐주면 되냐? 3,1 여기랑 여기 뒷부분 한번 봐주시면 좋아요. y좌표 값이랑 반지름 값이랑 잠깐만 x좌표 값을 봐야 돼요. x좌표 값이랑 반지름 값이다. 그래서 둘이 하나라도 같으면 축에 평행한 애가 접선으로 들어가 있다. 하나라도 같은 애. 하나라도 같은 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뭐 할 거냐면 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기억하지? 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이게 원 밖에 한 점인데 이 밖에 한 점은요 원 위의 점은 아니지만 직선 위의 점은 맞거든. 그래서 여기다가 기울기 m을 추가해서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y는 m의 x-3 더하기 1로 잡으면 이 m을 구하는 행동이 접선을 구하는 행동이 될 거다. 왜냐면 이제 이 녀석을 접선의 기울기라고 생각합니다. 됐을까요? 자,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가장 많이 쓰는 게 뭐야? 중심하고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으면 접선이지. 공식 똑같이 쓰면 돼. 이거를 mx-y 3m 더하기 1는 0으로 바꿔서 0,0이랑 시행합시다. 한 배씩 뒤, 한 배씩 여기 중심 사이의 거리, 중심하고 직선 사이의 거리는 루트 m제곱 더하기 1분의 자, 0,0 집어넣으면 절대값 마이너스 3에 더하기 1 요 녀석이 루트 2가 돼. 자, 양변에 루트 곱한 다음에
절대값도 지워버리고 싶고 루트도 지워버리고 싶어. 뭐 하면 돼? 절대값도 없애버리고 싶고 루트도 지워버리고 싶어. 그래, 제곱하면 돼. 양변에 곱한 다음에 제곱해버리세요. 마이너스 3m 더하기 1의 제곱은 2의 m제곱 더하기 1 이렇게. 여기 루트 지웠고 여기는 그냥 제곱 때렸습니다. 자, 이쁘게 정리하면 몇 차 방정식? 이쁘게 정리하면 몇 차 방정식? 1차 나올까 2차 나올까? 2차항의 개수가 지워질까 안 지워질까? 제곱하면 여기 9m제곱이고 여기는 그냥 2m제곱이야. 안 지워질 겁니다. 자, 그럼 m이 2개 나온다는 소리가 무슨 말이냐? 처음부터 원밖에 한 점에서 그 접선은 몇 개였어? 처음부터 2개였어. 2개 나오는 게 맞아요. 근데 1개 나오는 경우가 뭐였다? 아예 없어지는 경우였지. 자, 9m제곱 마이너스 6m 더하기 1은 2m제곱 더하기 2. 넘겨서 정리해주시면 7m제곱 마이너스 6m 마이너스 1 0. 자, 여기서 그냥 구하네. 인수분해 7하고 1, 1하고 1 마이너스 플러스 m이 마이너스 7분의 1일 때랑 1일 때. 자, 그러면 두 종류. 여기다 쓰는 게 아닌데. 먼저 1 집어넣었을 때 볼게요. 1 집어넣었을 때. 1 집어넣으면 x-y 마이너스 2는 0 마이너스 7분의 1 아씨 잠깐만 양변에 7 곱하면 7 곱하면 x 더하기 7y 마이너스 7이요. 자, 한번 봅시다. 상수항은 뒤에 갖다 박았네. 일단은 니은이랑 비읍 나방 해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잠깐만. 여러분 134번 한번 해볼까? 여러분들 원밖에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인데 문제 방향이 좀 다르죠? 요거 한번 해보자.